금융체력 키우기 프로젝트 어느덧 마지막 날인데요. 정욱님,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뭐지? 마지막까지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오늘이 진짜 제일로 하드한 것 같아요. 오. 마지막까지 금융체력 키우기 위해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살부터 100살까지 금융체력 키우기 프로젝트 마지막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 주제는 대출입니다. 혹시 두 분 대출 받아보셨을까요? 네. 저는 전세 살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었고요.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때 학자금 대출 받은 적 있어요. 네, 두 분 다 대출을 해보셨으니 잘 알고 있겠네요.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돈을 보통 대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출로 인해 생긴 빚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는 관리만 잘하면 일생 동안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부채는 개인을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시키거나 상환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 있는데 다른 대출은 뭔가 무서워서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재테크에서는 또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준님 뭔가를 많이 듣고 오셨네요. 자, 성준님이 학자금을 대출한 것처럼 필요에 따라 대출 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대출 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신용대출, 금융회사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이것을 대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리 대출 한도액, 대출 기간, 대출 조건 등을 정해놓고 대출 기간 동안 대출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상품도 있어요. 대출을 받을 때에는 개인의 신용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대출을 받는지도 중요하겠죠.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어디가 있을까요? 선생님, 저요. 은행이요. 네, 맞아요. 제1금융권은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을 말하며 대출 기관 중에서 대출 이자가 가장 쌉니다. 그러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 받기가 힘듭니다. 그럼 제2금융권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요? 네, 지금 생각나는 건 저축은행이에요. 맞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보험회사가 제2금융권에 속합니다.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다른 금융 관련 법이 적용돼 설립 승인을 받은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회사들이죠. 보통 은행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은 편이나 대출 심사가 덜 까다로워서 신용도가 다소 낮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3금융권은 금융제도권 내에 속하지는 않지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대부업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요. 연체가 있거나 신용이 좋지 않아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잘 설명을 들으셨으니 대출 기관 관련해서 레벨업! 지금 너무 무거워서 다 박수조차 못 치는데요. 금융체력 획득 퀴즈 보기 듣고 문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은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하며 보통 은행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은 편이나 대출 심사가 덜 까다로워서 신용도가 다소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정답은 O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래주머니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하나씩. 마치 대출 이자가 줄어드는 기분이에요. 와. 대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대출하기 전에 대출의 필요성과 목적, 상환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자율과 대출 한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큰 경우 이자율, 상환 방법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달라지니까요.
소액의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 상태나 어떤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지에 따라 이자율 자체도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 불법 사채를 이용하게 되면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자율과 대출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이 바로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상환 방법은 크게 만기 일시 상환 방식과 분할 상환 방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총 이자 부담액과 월 상환액이 달라집니다. 대출 기간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인데요. 대출 기간은 보통 1년에서 3년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최장 30년에서 4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대출 기간은 길면 길수록 월 부담액이 줄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할 상환을 할 경우 월 상환액이 줄어들지만 내야 하는 이자는 많아지겠죠. 따라서 무조건 대출 기간을 길게 하지 말고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죠. 또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는 것도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대출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시 고려 사항에 대한 것도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으니 레벨 업 되셨습니다. 와우, 두 번째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퀴즈 가보도록 할게요. 금융회사들은 신용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일한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 아니시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정답 X?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실게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진짜 이제 해방이다. 두 분 다 체력도, 금융 체력도 쭉쭉 레벨업 되고 있네요. 그럼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출 금리는 대출 시 기준이 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금융회사마다 우수 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 금리를 차감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기준금리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 전체의 자금 조달 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 것입니다. 한편 가산금리는 금융회사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되고요.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 담보 여부, 대출 기간 등 개인적인 요소와 금융회사의 영업비용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금융회사가 개별 고객에게 돈을 빌려줌에 따라 감수해야 할 위험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대금리는 금융회사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 등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대출 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을 다르거나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겠죠. 경제 뉴스에서나 보던 내용을 오늘 이렇게 수업에서 또 듣게 되네요. 자, 대출 금리 관련해서도 잘 들으셨으니 레벨 업 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3, 2, 1 들어주세요. 정답은 5가?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래주머니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의 무게를 잘 느끼셨을까요? 이게 가장의 무게인가요? 드디어 끝이네요. 두 분 모두 금융체력 키우기 프로젝트 수업을 열심히 듣고 금융체력을 많이 키우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정말 금융 체력을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알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특히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제 자산을 똑똑하게 저축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취업하면 얼른 빨리 똑똑하게 돈을 벌고 싶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 체력 관리를 하듯이 내 건강한 금융 생활을 위해 금융 체력 관리도 잊지 않아야겠죠. 우리 모두가 튼튼한 금융 체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앞에 나가서 인사를 좀 할까요? 프로젝트를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했던 대로 마무리해볼까요? 몸도 건강, 내 금융도 건강을 응원합니다. 3살부터 100살까지 금융 체력 키우기 프로젝트 오늘의 금융 공부 완료!